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뭐 하지? 가족들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로또에 당첨됐는데 가족이 완전히 박살난 어르신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정희 어르신은 평범한 할머니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부엌에서 동전을 하나하나 저금통에 넣으셨죠. 간식거리 2개 살 거 1개만 사고, 소고기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돼지고기로 대신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일주일에 딱 1장 로또를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매번 로또를 살 때마다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작은 소원을 하나씩 속삭였죠. 이번 주에는 큰 아들 차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 예쁜 가방 하나 사줄 수 있으면 좋겠네. 같은 소박한 꿈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에구, 꿈자리 좋다고. 로또 된다는 말이 벌써 100번째네. 로또 산 돈 모아서 저축했으면 벌써 부자 됐겠다. 이렇게 농담으로 넘겼죠. 하지만 어르신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매주 동전 몇 개로 사는 작은 로또 1장이 어르신에게는 가족을 위해 꿈꾸는 기회였거든요.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며 로또 용지를 들고 있을 때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손이 살짝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에서 어르신은 삶의 작은 행복을 느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르신한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로또 번호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다 맞는 거예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2번, 3번 다시 확인했는데도 당첨이 확실했어요.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기쁨과 믿기 어려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죠.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무려 20억입니다. 20억. 평생 동전 모아서 로또 1장씩 사던 어르신에게 갑자기 20억이 생긴 거예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복주머니에 넣고 그걸 또 가방에 넣고 가방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누가 실수로 가져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 종일 상상해온 미래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큰아들 차를 바꾸고 며느리에게 예쁜 가방을 사주고 조카들에게 작은 선물도 하고 그 모든 꿈이 단숨에 현실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어르신은 가족들을 전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들아, 우리 20억 당첨됐어. 가족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진짜라는 걸 알고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진짜 부자 된 거야. 어머니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축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큰 기적을 만든다는 생각에 감사와 벅참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부터 어르신은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 먹고 싶었던 소고기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고운 원피스도 하나 장만했죠. 거울 앞에 서서 웃으며 이제 나도 좀 예쁘게 보여야지. 하고 혼잣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검소하게 살던 어르신에게 20억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매 순간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자식들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어르신은 돈 쓸 줄도 모르고 자식 잘 되는 게 어르신의 기쁨이고 행복이니까요. 큰아들이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돈을 보탰어요. 큰아들은 처음엔 몇 번 사양하다가 결국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둘째네 며느리는 시집 올 때 명품 가방 하나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던 터라 아들한테 며느리 예쁜 가방 하나 사주라고 돈을 보냈고요. 어르신은 조카들 용돈도 조금씩 챙기며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더 화목해졌고 더 자주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내가 바랐던 행복이구나 하고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마음 한편에 묘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둘째 동생한테만 어머니가 돈을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어머니한테 좀 달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첫째 며느리는 남편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둘째 동서는 어머니가 가방 하나 해주셨다면서요. 너무 서운해요. 둘째 동서만 며느리인가요? 어머니 뵈러 가고 하는 건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우애 좋던 형제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고 넘겼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었죠.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편한 기류가 조금씩 퍼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첫째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 키우느라 경력도 단절되고 직장도 그만뒀잖아요. 이제 다시 사업을 좀 해보려고요. 네일아트 가게를 열고 싶은데 10억 정도 투자 좀 해주세요.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손톱에 색칠하는 가게를 열겠다고 10억을 달라는 거예요. 김정희 어르신은 당황했죠. 네일아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손톱 칠하는데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멍하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르신이 확답을 안 하자 첫째 며느리는 말끝마다 서운함과 원망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동서한테만 좋은 거 해주셔서 서운해요. 제가 더 어머니 잘해드렸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둘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저희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집안일 시댁일. 저희도 빠진 적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형님 결혼하실 때는 아버님 살아계셔서 가방이랑 목걸이도 해주셨는데 저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째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며 반박했죠. 왜 그래, 동서? 이거는 혼수랑 별개야. 나는 이제 좀 꿈을 펼쳐보려고 한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냥 달라는 게 아니야. 투자를 해달라는 거지.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돌려드릴 거야. 그런데 동서는 그냥 꽁으로 어머니 돈만 호시탐탐 노리잖아. 내가 알아, 다 보여.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둘째 며느리도 지지 않았어요. 어머 형님, 말이 투자지.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돈 달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여보? 김정희 어르신은 마음이 점점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신경전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소리쳤죠. 그럼 누가 돈을 받든 공평하게 해야죠.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어요. 평화롭던 집안은 서로 욕심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좀 생각해 보마. 한 집에만 너무 돈을 많이 주면
나머지 한 집이 서운할 거고 우리 모두 만족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마. 오늘은 그만하자. 가족들은 조용해졌지만 김정희 어르신은 이미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내가 바란 행복이었나. 며느리들 신경전이 잠시 수그러든 사이, 이번엔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수야, 너 왜 자꾸 우리한테 주시는 돈만 문제 삼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 도와주고 있잖아. 둘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뭐 형님이야말로 어머니가 해주신 걸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래. 그리고 형 받은 거 생각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어머니한테 해드려야지. 근데 형수는 갑자기 뭔 사업? 염치가 있어야지. 화가 난 첫째는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말 조심해. 말이 오가면서 두 아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둘째 며느리는 또 끼어들었죠. 어머니가 공평하게 해주시면 문제 안 생기죠. 큰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둘째 며느리한테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돈도 아니고 어머니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알아서 판단하실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공평하게 주던 한쪽에 많이 주던 그건 어머니한테 달린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식탁은 다시 전쟁터처럼 요동쳤고 이번에는 며느리들만이 아니라 아들들끼리도 서로를 겨누는 불화가 터져나왔어요. 김정희 어르신은 손을 머리에 올리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만. 너네 아무도 안 주고 다 기부해 버릴 거야. 말이 끝나자 잠시 식탁에는 숨죽인 정적이 흘렀어요. 김정희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오늘은 그만하자. 돈 때문에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 달라면 진짜 다 잊는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어르신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20억 로또 용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기쁨과 기대로 빛나던 돈이 이제는 갈등과 원망의 씨앗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겨누던 눈빛과 말투는 이제 완전히 등 돌린 채 냉랭하게 변했어요. 김정희 어르신은 마음속 깊이 후회와 슬픔을 느꼈죠.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족을 망가뜨리진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어르신도 가족들에게 조금씩 돈을 나눠주며 행복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했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투덜거렸죠. 둘째 아들 내외도 예쁜 가방 하나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이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가족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돈을 나눠줄수록 가족들의 기대는 점점 커졌고 전에는 사소하게 넘겼던 말투와 행동이 이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건 왜 이렇게 했어? 그건 왜 안 해줬어? 같은 말들이 오가며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번졌죠.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예전처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은 서늘한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주 찾아오던 자식들이 사실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였다는 걸 깨닫고 어르신은 점점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괜찮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갈수록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에도 긴장이 느껴졌고 마음의 평화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도 자식들은 자주 전화해서 돈은 어떻게 할 거냐? 혹시 형님한테 준 건 아니지? 이러면서 어르신을 들들 볶습니다. 결국 김정희 어르신은 일주일 전에 애들 전화번호까지 전부 차단했어요. 꼴도 보기 싫고 자식들 목소리 듣는 것조차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 내외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습니다. 예전같이 모여 웃고 떠들던 모습은 이제 없고 각자 불편한 기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김정희 어르신은 가끔 예전 우애 좋던 아들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나?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속으로 수없이 자책하며 눈물을 삼킵니다. 집안은 웃음과 화목 대신 적막과 냉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아무리 큰 돈도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작은 돈으로도 가족들과 웃을 수 있었고 마음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20억이라는 큰 돈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었죠. 지금 김정희 어르신은 홀로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남은 건 통장 속 20억과 적막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들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돈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